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경로당도 잘 못 나가시고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는 지금 2.5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힘드신데요. 이러실 때 친구분들과 소통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전화 통화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카톡을 이용하시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으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줄 안다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하다 더하기 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하다라는 거는 영어 뜻인데 똑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기기들을 연결해서 하나로 표현할 때 보통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전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외에도 컴퓨터에 아이패드나 아니면 태블릿이라는 것도 있고요. 조그만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속에서 모든 세상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즐거우시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저랑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핸드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금 오른쪽처럼 생겨 있어요. 저도 지금 잠시 보시면 제 화면도 이렇게 생겨 있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 화면이 제 잠금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 오른쪽에 이쪽 여기 갤러리 옆에쯤에 되겠죠? 밑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핸드폰이 꺼지고요. 짧게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잠겨집니다. 짧게 누르면 화면이 켜지거나 잠겨진다.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잠겨지거나 켜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튼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작아요. 또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버튼 중에서 위쪽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소리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잠시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만약에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볼륨을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볼륨이라는 게 커지고요. 이렇게 줄이면 아래쪽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소리가, 미디어가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볼륨들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하실 때도 같은 기능입니다. 통화 음량을 줄이시거나 늘리시거나, 이렇게 어디에 있는 버튼, 왼쪽에 있는 음량 버튼이 통화를 하실 때는 통화 음량, 그 다음에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보실 때는 영상의 소리 크기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지는 화면,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이 모든 화면을 터치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화면을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르기, 하나를 가볍게 아이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누르면 열리겠죠.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뭔가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면 숨겨진 기능을 찾아줘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있다라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취소하실 때는 항상 우측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는 이동을 할 때, 끌어서 갈 때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두 번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원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두 번은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거는 뭔가를 실행하실 때나 이럴 때 한 번, 대부분은 한 번 누르시는데 실행하실 때 가끔씩 두 번 눌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두 번 눌러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아래 위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뉴스 기사 보실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이동하면서 보셔야 된다거나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럴 때도 스크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하나를 첫 코로나 완치 신천지 단체 할장 공연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밑으로 오는 거, 이게 스크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 스크롤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이것도 스크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갤러리에서 날짜별로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시면서 보는 거, 이것도 스크롤. 위로 반대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스크롤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고 펼치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므리고 펼치기라보다는 사람들은 보통 핑거줌이라고 부릅니다. 확대 축소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열었는데 기사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글자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늘리실 수 있고요. 제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특히 많이 쓰시겠죠. 갤러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열었을 때 두 손가락을 위여기다 올려놓고 이 화면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양쪽으로 밀면, 이렇게 밀면 확대,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축소가 됩니다. 여기는 확대, 얘는 축소. 그러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늘리면, 손가락 두 손가락을 제가 늘리면 사이가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가 넓어지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줄이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잡고 당기시면 작아집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핑거줌.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촬영하실 때도 많이 쓰시죠. 이렇게 사물을 촬영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가 확대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돋보기 보실 때도 많이 쓰시죠.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하세요. 확대해서 보시거나 줄여서 볼 때. 그래서 돋보기가 없을 때 급하게 확대 축소를 해서 보셔야 된다면 이런 핸드폰의 전화기 중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실 때 확대, 핑거줌을 늘린다. 그죠? 바깥으로 밀고 또 축소하고 싶으면 안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핑거줌. 그래서 핸드폰에서 핑거줌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버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버튼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화면의 가운데에 홈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에
누르는 거, 직접 누르는 버튼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면 세 개의 버튼의 기능, 위치적으로 봤을 때 기능이 모두 같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세 줄짜리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카메라 열어봤었고 갤러리도 열어봤었고 제가 다음 기사도 봤어요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을 보여주는 거, 제가 최근에 뭐 했는데 저 다시 갤러리 가서 사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쉽게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지금 현재 거는 안 하고 뭐 다른 거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홈 버튼, 여기에 있는 이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무조건 처음 시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홈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르시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나 그만할래요? 뒤로 가기 버튼, 여기서 기준으로 보시면 요 버튼이겠죠? 요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를 때마다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바라고도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왼쪽 한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에 지금 제가 오른쪽 제 핸드폰 모양에서 이게 보여지는 화면은 홈 화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살짝 잠궜을 때 뜨는 화면, 이렇게 요 화면은 잠금 화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제 거 보여지는 화면, 전화기하고 카메라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본만 보여지는 화면, 이게 잠금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어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주인님 당신이 쓰기를 기다려요 라고 하는 상태가 잠금하면, 그 다음에 제가 언제든지 뭔가를 터치해서 할 수 있는 상태, 홈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앱스 화면에서 보시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밴드를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는 밴드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카톡을 열어서 뭘 하고 싶어요? 날씨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날씨 앱을 누르시면 날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앱스 화면. 그래서 이 앱스 안에 있는 아이콘 하나하나는 모두 다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핸드폰을 보다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핸드폰은 좋은 점은 앱스 화면 안에 있는 앱들이 대부분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요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문자가 하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이 화면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에 홈 화면에 잠금 화면을 열면 나오는 시작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맨 위에 상태 표시줄, 제 것도 상태 표시줄을 보여드리면 위에 제 핸드폰 통신사는 SK고 현재 시간이 몇 시고 음악을 재생한 적이 있고 알림 문자, 재난 문자가 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알람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는 진동으로 하고 있고,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이파이가, 저는 현재 와이파이를 사용 중이고 핸드폰이 충전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태 알림줄. 그러면 요 줄을 여기 밑에 요렇게, 저는 위젯이 2개가 있어요. 위젯은 홈 화면에서 미리 보거나 유용한 기능을 바로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것들 제 데이터 양이 얼마나 있고 날씨가 어떤지,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모두 날씨가 맑다고 나오네요. 현재 저는 남부 어르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봉천동에 있다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이런 많이 떠 있는 것들은 다 앱 아이콘, 즉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 아이콘들이다. 그 다음에 고정 아이콘들은
자주 사용할, 최고 많이 사용할 것들을 고정 아이콘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있게 되지요. 그래서 알림창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와이파이 설정하는 부분을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알림창을 여기 위쪽에 제가 이 부분을 알림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손으로 얘처럼, 얘가 보여주는 것처럼 손가락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당기시면,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힘을 많이 주진 마시고요. 그러면 안내 문자가 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재생했던 게 있고, 지금 제 핸드폰을 컴퓨터가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빠른 설정, 여기 있는 게 빠른 설정인데요.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제가 핸드폰을 돌 수 있게 해주겠다,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겠다, 소리를 없애겠다. 제가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럼 소리가 지금 바로 났죠. 제가 와이파이를 꺼버렸어요. 또 와이파이를 켰어요.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와이파이 설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알림창에서 핸드폰에서 뭔가를 기능을 설정하거나 제어하는 건 이 톱니바퀴가 가장 상위 메뉴입니다. 톱니바퀴 환경 설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설정 누르시면 인터넷 연결, 그죠? 예, 그 다음에 소리, 진동 이런 것들 설정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에 눌러보시면 와이파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와이파이 설정할 때는 일단은 이게 켜져 있어야 와이파이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꺼버리면 저는 와이파이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켜주셔야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와이파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눌러서 터치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이파이 종류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이파이들은 보시면 이렇게 열쇠가 달린 애도 있고요. 열쇠가 달리지 않은 애도 있고 이렇습니다. 열쇠가 달리지 않은 애들은 개방형 와이파이라고 부르고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단점이 있어요. 보안이 안 됩니다. 내 핸드폰에 보안이 안 되는 거고요. 열쇠가 달려있는 애들은 보안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열쇠,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집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 가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개방되어 있고요. 우리 집은 잔물쇠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대신에 어떻죠? 우리 가족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것처럼 와이파이도 보시면 이렇게 가게들에 가시면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게들도 어때요?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만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물쇠가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 와이파이를 제가 쓰겠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눌렀을 때 비밀번호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럼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왜?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 비밀번호 모르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는 애들은 비밀번호를 넣어서 사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를, 여기 비밀번호를 압니다. 이렇게 제가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쓰는 단계에서 이렇게
눈을 켜면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틀리게 쓰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비밀번호까지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눈을 켜놓고 설정을 하시면 실수할 확률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습니다. 연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연결됨이라는 메시지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위에 상단에 상태 표시줄에 우산이 잘 떠 있으면 얘가 와이파이가 지금 저는 LTE를 사용하지 않고, 즉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 중입니다. 와이파이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와이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로당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요. 어디든 또 공원이나 이런 곳에 공공기관도 가시면 요즘은 대부분 병원도 가시면 다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또 음식점도 가시면 웬만한 데는 다 와이파이가 있으시니까 와이파이를 꼭 설정하셔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가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바깥에 외부에 계실 때 카톡이 오거나 이럴 때 데이터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면, 제대로 잘 돼 있다면 카톡을 보셔도 또 영상을 보셔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맨 위에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살짝 당기셔서 와이파이를 길게 누르셔서 설정을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가게들에 가시면 이렇게 있고요. 경로당에 가셔도 반드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연결해서, 또 우리 집 것도 잘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해서 와이파이 설정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